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어에 대한 것보다는요, 아이들의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등 영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성인까지 다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때 잡아주면 제일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ADHD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뭐 이렇게 긴 이름이고요. 한글로는 더 긴 이름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 간단히 말한다면은 좀 주의가 산만하고 그 과잉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충동성이 강하고 또 학습 장애를 보이게 되는 그런 증후군이 되겠죠.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요. 조금 진단을 갖다가 그 기준을 잡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것들과 즉 이러한 그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은 다른 경우인 경우, 즉 이 증후군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다 배탈이 난 게 아니라 뭐 장기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듯이 이 기준만 가지고서 얘기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사실 조금 증세가 있다거나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죠. 예, 전문가들을 찾아보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좀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더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얘기를 들어가서요.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산만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학업을 또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이상하게도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고 좀 예상치 못한 정말 어이없는 실수도 저지르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본인은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그 말하는 거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실수와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해서 결국은 그 지시한 일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학업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숙제를 제대로 못한 거나 또 숙제를 기피하거나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곧잘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ADHD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의 문제라든가, 일반적으로 이제 친구들과의 문제라든가, 또 선생님하고 안 맞는 경우도 이제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왜 학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신경을 쓰지 않고 진도를 나가는 경우에 학생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더 두고 보면서 하게 되는데요.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신경을 쓰면서 같이 숙제를 돕는다거나 이런 부분,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흔하게 나오는 경우는 뭔가 이렇게 숙제하거나 뭐 가져가야 되는 물건 같은 거 잘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예,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도 조금 진단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아까 산만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공부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산만한 것도 있지만은 조금만 공부에 좀 집중해라, 10분만 해봐라 이러는데 만약에 방에서 공부하다가 뭐 부엌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초인종 소리가 난다거나 그러면 바로 공부를 그만두고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무슨 일인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은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찐득하게 앉아있지 못하는 예,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곧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산만함과도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 있죠.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제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고요. 또 그리고 역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과잉 행동을 하거나 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그러죠. 예, 막 그냥
그 글씨를 한 글자 쓰고서는 막 손가락을 물어뜯거나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거나 멍하니 하늘 보고 있거나 다리를 막 떨고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러나요? 막 여기저기 막 긁고 있거나 그래서 그 한 줄 쓰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경우는 이제 또 자폐하고 비슷하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교실 안에서도 막 돌아다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심한 경우는 막 소리도 지르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막 고함 지르고 옆에 친구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 보면은 체육 시간 같은 데 나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활동이 잘 안 되고 혼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또 자폐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ADHD의 그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잘 어울려 놀지 못하거나 자기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막 하려고 해서 친구들하고 조금 이게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뭐랄까 또 말을 할 때는 막 혼자서 막 떠들고 뭔가 이렇게 막 급하게 어수선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동적이라는 경우가 이제 여기 조금 맞물리는데 자기의 차례 같은 걸 잘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좀 막 급하게 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선생님이 어떠한 그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아이한테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불쑥 끼어들어 가지고 막 대답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정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틀린 답인데도 막 본인이 말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아까 그 놀 때, 친구들하고 놀 때도 행동이 조금 그 과잉 행동을 한다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충동하고도 또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판단에서는 이제 인내력이 부족하다라고도 보는데 그런 그 뭐랄까 그 사회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결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 번쯤 이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장 생활 이런 데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 되면은 더 이러한 것이 다변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더 뭐랄까 그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기 전에 보통 어린아이한테서 이런 경우를 봤다거나 이런 것이 좀 지속되는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반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되면 한번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우리 아이가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한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자꾸 대화를, 뭐 대화만큼 좋은 거 없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얘기하는 것, 의견, 이런 거를 어머니나 아버지도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자꾸 들어주려고 해보시고 아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제대로 이어나가는지 그리고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조리 있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라는 생각보다도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그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하고서 맨날 닥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ADHD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 있게 그 살펴보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국어의 중요성 같은 거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단순히 국어 문제가 아니라 공부 쪽으로도 좀 접근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는 가르쳤던 학생들의 경우를 조금 빗대 가지고 소개를 해 드립니다. 한 번쯤 이런 ADHD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